안녕하십니까. 내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이죠. 오늘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우리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 그런 뉴스가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상당히 수척해진 모습의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 사진과 함께 트럼프의 상태를 기사화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상태가 48시간이 관건이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까지입니다. 처음에 입원했던 때부터 오늘 오후까지 48시간이 관건이다. 지금 곧 퇴원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내일 중 퇴원할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좀 상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 고령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뒤에 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앞으로 미국 대선이 다가왔죠. 그래서 대선의 시계가 제로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런 기사고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곧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동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확진 이 영향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레 방한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예정됐던 한국 방문이 무산이 됐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종전선언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음 달 3일에 치러지죠. 미국 대선 전에 깜짝 북미 회담 같은 10월 서프라이즈, 이것을 준비를 하려고 했던 정부 구상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대선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다시 어떻게 좀 전환을 시키려고 했던 그 구상이 무산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곧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 긴급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전용차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군병원에서 외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뉴시스인데 코로나 확진된 트럼프가 돌연 외출해서 차에서 손을 흔들었다. 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군병원에서 외출을 해서 본인의 전용차를 타고 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좀 근제하다, 이렇게 가세를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걱정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트럼프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의 운전자는 감염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것이죠. 운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특히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면 수많은 수행원, 경호원, 전부 다 확진이 된 사람이 저거 마스크만 쓰고 차 안에 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주변에서 경호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운전을 해야 되는, 자,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을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외출을 했는데,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감염에 노출이 되죠.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에 고향을 가지도 않고 그동안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이런 것도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배려입니다. 내 건강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배려에서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죠. 권장을 하고 특히 해외여행 자제하라, 주의보 발령, 이런 것은 외교부에서 합니다. 그 외교부 장관은 강경하죠. 강경하 외교부 장관인데 외교부가 앞장서서 해외여행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앞장서서 해외여행, 그것도 호화, 요트 1억 몇천만 2억 원대의 요트를 사서 친구들과 해외를 돌겠다고 미국으로 떠나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톱은 사진은 트럼프의 수척한 모습이지만은 기사 내용은 국민엔 여행 자제, 장관 남편은 요트사를 미국행.
자, 외교부 장관이 국민들에게는 여행 가지 말라, 여행 가지 말라 하면서 그 남편은 미국으로 갔는데, 요트를 사서 여행을 하러 갔는데, 자, 그 다음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일단, 이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 출국 논란이 일어났고, 그 내 편, 너 편 따라서 방역에 차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석 때 이동 자제하라더니 이낙연은 김해 노무현 묘소를 참배했다. 어제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전부 고향 가지 말라고 하더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해 봉화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참배객들과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내 편은 봐주고 상대편만 단속하냐 이런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은 2억 원대 요트 구입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한 말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 없으니 정상 생활을 해야 한다. 자, 본인의 정상 생활을 뭐 하는 거는 자유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그리고 공인의,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장관의 남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란이 일어나니까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남편을 설득했지만은 오래 준비한 여행이라 귀국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지금은 귀국시키기 어렵다. 너무 우리 남편이 오래 준비했다. 개인의 자유가, 삶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행주의보 와중에 강경화 남편 미국 여행, 여권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한겨레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자, 여권 반응도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나는 개인의 삶이 있어. 이러면서 떠나버리니,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여당에서 주무부처 장관 배우자인데, 그리고 또 요토 구입, 이 자체도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요토 구입.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초선 의원 시절에 뭐 요토를 구입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국민 감정 건드리려 긴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이일병 교수입니다. 이일병 교수의 행동이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얼마 전에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일과 연관지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 때문에 청와대가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야당에서는 국민은 성묘도 못 가게 해놓고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이 과거에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그 과거에 했던 말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내로남불이다. 그 말이 일상화되다시피 했죠. 강경화 장관이 사생활 절대 권리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절대 권리는 아니다. 그리고 방역을 외치더니 남편은 예외였다. 자, 코로나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이 절대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남편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나니 완전히 예외다. 남편에게 귀국하라고 설득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미국으로 떠나며 내 삶 사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삶 내가 사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2월에도 베트남 여행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장관은 남편 여행은 오래전부터 계획됐다. 오래전부터 계획됐다. 송구하지만 귀국 요청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 사생활 이야기합니다. 고집스러운 코로나 방역 비협력자에게는 집행력을 동원해야 된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뭐 차단시키고 가두고 자가격리 강제로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제는 남편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은 남편에게 귀국 요청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경화 장관 남편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방역이 뭐 정치 방역처럼 되고 내 편, 그러니까 정권에 가까워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 세력에게는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자, 이 3일 그 강화문 개천절 집회 때 강화문 일대의 경찰버스 300기여 대로 4km 차벽을 세워서 개천절 반정부 집회를 원천 봉쇄했죠. 그리고 그날 경찰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맡겠다면서 불신 검문까지 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그런 불신 검문, 저도 이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불신 검문을 서너 차례 당했습니다. 신분증을 아예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드라이브스루 차 안에서 집회하는 것이 무슨 감염 위험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봉쇄를 하면서 대신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서울대공원 그리고 고궁 공공시설을 전면 개방을 했고 그쪽에 차량과 인파가 몰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쪽에는 안 가고 강화문에만 오는 거냐 이런 말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6면을 보시면은 개천절 광장 잠잠했지만 기본권 제한 논란은 시끌시끌. 자, 광장은 잠잠했지만은 국민 기본권을 완전히 제한했죠. 그래서 코로나 공포 통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코로나 계엄령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반 국민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경찰 강화문 광장을 버스로 완전 포위하고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 또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56건도 전부 취소하고 전부 허가하지 않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 버스로 봉쇄된 강화문 광장 이 모습이 다시 연출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봉쇄가 됐죠. 경찰 버스로 차벽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강화문의 4km 차벽, 놀이공원, 쇼핑몰은 북적인 개천절이었다. 강화문은 청계천도 폐쇄했습니다. 제가 청계천을 가봤는데 청계천 이 강교에서 강화문 사이에는 경찰이 배치돼서 산책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놀이공원 여기서는 부축됐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북한 계몽군주는 유시민이 이야기한 거죠. 김정은 북한 계몽군주는 소총으로 방역을 하고 우리 국민을 사살을 한 거죠. 북한 계몽군주는 소총으로 방역을 하고 우리 대통령은 공권력으로 방역을 한다. 공권력으로 방역을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그 세월호 집회를 통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회를 통제할 때 이렇게 차벽을 치니까 문재인은 반헌법적 차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벽을 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오랜만에 조은산, 지인인 조은산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사수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신문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고 인터넷판에 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조은산 명박산성 앞에 자유운운하더니 제인산성 뒤에 숨어 공권력 운운한다.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을요. 그때 이른바 차벽을 쭉 치니까 명박산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명박산성을 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제인산성, 문재인산성 뒤에 숨어서 공권력 운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무 7조 청원, 청와대 청원 시무 7조로 이렇게 국민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한 사람이죠. 진인 조은산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산성이 구축되었으니 강우병의 명박산성이요 역병의 제인산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은 제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하고 있다.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에서 변수가 아닌 지금 상수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도 내 편 이렇게 갈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천절에 청와대 가는 길에 제인산성을 쳤고 이 강우병 파동 때 경찰 차벽을 명박산성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세력이 그대로 산성을 쌓았습니다. 자, 공권력의 방역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 시무 7조 조은산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조은산의
훨씬 좀 앞서서 나간 세대죠. 가수 나훈아 씨가 지난 추석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또 뻥 뚫어줬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은 그것을 다뤘습니다. 정치 실종 시대, 나훈아 민심 달구다. KBS에서 15년 만에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 나라를 구했던 것은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 친정권 쪽에서는 공영방송 KBS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는 시민들이 15년 만에 등장한 나훈아의 노래와 발언에 환호했다. 나훈아는 공연 중간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 나라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 소식을 경향신문은 일면 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조간 딱 풀렸습니다.